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시간과 평범한 일상 속의 행복한 기억. 동화 같은 일상을 선물할게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키치가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인삼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판로가 막힌 가운데 인삼 가격까지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애써 키운 인삼을 모조리 불태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년간 공들인 농사가 허사로 돌아가서 폐농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5년 넘게 정성껏 키운 인삼에 농민들이 불을 붙입니다. 400여 킬로그램 넘게 쌓여있던 인삼이 붉은 화염 속에서 시위 피켓과 함께 사그라졌습니다. 전국 100여 명의 농민들이 모여 정부의 인삼 농가 생존 대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인삼 농업인의 생존권을 부정하라! 농민들은 최근 인삼 가격이 2년 전보다 40% 가까이 추락해 수년간의 농사가 아무런 결실도 못 맺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판로가 막혔다며 생산 원가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매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가 정말 내 새끼보다 더 귀중하게 7, 8년 농사를 져가지고 팔아먹어야 하는데 팔아먹을 데는 없고. 특히 최근 일부 홍삼 제품 제조업체가 원가 절감을 위해 비식품 원료로 홍삼 제품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농민들의 판로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그걸 쓰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내는 거지만 한편으로 한쪽에서는 농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산군도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 수매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며 정부에 조속한 수매를 요청했습니다. 농민들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이달 말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전국 인삼 농가들이 한데 모여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중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차료와 공공요금을 1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구청에선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남은 재난지원금 100%를 지급하지만 대전과 세종은 88%만 지급하고 있죠. 이처럼 사는 곳에 따라서 다른 주먹구구식 지원금 지급, 혈세를 쓰는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 매출이 뚝 끊긴 지 오래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줄면서 이번 달은 전기요금 낼 여력조차 없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깊어지는 시름에 대전 중구가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유상임차 상가에는 상가 임차료와 공공요금 150만 원을, 자가상가 또는 무상임차 상가에는 공공요금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많이 떨어진 입장에서 전기세도 공공요금도 내기 힘들었는데 그것까지 다 해주는 바람에 당분간은 좀 숨통 트이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대상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중구청과 관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구는 자체 재원 192억 원을 투입해 지원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 공공요금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모았던 192억 원을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게 됐고요. 이번 사업으로 중구 지역 영세 소상공인 14,400여 곳이 지원받게 됐지만 다른 자치구는 혜택을 못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이루어지면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충남도가 경기도에 이어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을 결정하면서 대전과 세종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모든 시민에 대한 지원 대신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중구의 독자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자치구별로 지원 사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정서적 피해를 본 지역의 영유아와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보육 또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세에서 만 5세까지의 아동 4만 1천여 명은 이달 말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지급되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8만 1,800여 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초 10만 원권 선불 카드인 대전행복교육카드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의 행복교육 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과 장기 해외 체류 아동, 외국인 자녀는 제외됩니다. 사용처는 대전 시내로 제한되고 도서와 교재, 교구, 학습용품 구매, 체험활동비에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 영화관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천안의 시내버스 업체들은 대부분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내버스 대표와 임원이 자기들 멋대로 보수 규정을 만들어 장기간 급여를 받아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무려 13억 원을 뱉어내야 할 처지인데 시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허술한 예산 집행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140여 대의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천안 서북구에 있는 버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표이사 A씨에게 1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사내이사 B씨에게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보수 지급 규정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에 위임했습니다. 이 회사의 한 주주는 지난 2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한 임원의 보수는 무효라며 천안지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수 지급과 관련해 주주총회의 규정을 거치지 않은 이사회의 보수 지급을 무효로 판단하고 그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이 반환해야 할 보수는 무려 13억여 원. 이들은 매년 자신들의 보수 지급 내역이 포함된 대차 대조표가 승인된 점과 소득세 납부 등을 근거로 사후에 승인을 받아왔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사람들은 7시 20분이면 와요. 저희는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부장님들하고 아침 시간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협의하고 또 현장에도 가볼 일이 있으면 가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문제는 이 회사가 지난해 천안시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129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임원의 보수 지급 관행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보조금 막대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안시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빠진 시내버스 회사들의 느슨한 임원급여 지급 규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민단체들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까지 검증을 요구할 태세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역 주변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주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행인들에게 접근해 성매매 비용을 설명하는 장면이 노출돼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업주 A씨와 업소 종사자 20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는 가족과 함께 대전역 주변 여인숙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10여 년간 최소 10억 5천여만 원을 벌었습니다. 경찰은 A씨 가족이 범죄 수익금으로 숙박업소를 사들인 것으로 판단해 건물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인용 결정도 받았습니다. 충남 홍성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외국인 12명과 내국인 6명 등 18명이 감염되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에서 모두 89명이 추가됐습니다. 천안에선 교회 관련 확진자가 5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모두 17명으로 늘었고 충남에서만 61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학교와 콜센터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세가 이어진 가운데 하루 사이 17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도 떠들썩한 가을 운동회는 열리지 않는 대신 충남 몇몇 학교에선 조심스럽게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유칠 던지고 팽이도 돌리면서 옛날 놀이를 체험했는데요.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과정에 전통 문화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강진영 기자입니다. 멀리 삼한시대에 시작된 길쌈놀이. 안악들이 모여 흥겨운 곡조 아래 모시를 엇갈려 짜는 길쌈놀이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등장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길쌈을 하면서 아이들은 노동을 놀이로 승화시킨 선조들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두 개의 장대에 발을 얹어 강을 건너는 중마놀이는 최고의 인기. 비틀거리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더 빠르게 가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윷놀이며 비석치기, 팽이 돌리기 등 옛날부터 이어져 온 놀이 재미에 온종일 푹 빠졌습니다. 윷놀이하고 비석치기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컴퓨터 게임 말고 이런 전통놀이 계속 하고 싶어요. 코로나19로 갇히고 또 스마트폰과 PC에 매몰된 아이들이 신나게 뛰고 노는 모습에 선생님들도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놀 수 있게 하고 또한 옛날 사람들이나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을 체험시켜주고 싶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한 개의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걸 목표로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가야금을 영상이나 책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 보였는데 이렇게 직접 배워보니까 손가락은 조금 아프더라도 재밌고 우리나라 전통 악기여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충남교육청이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의 소중함과 다양성을 알리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통 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해 교과서를 벗어나 실제 체험하는 과정으로 꾸며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와 전통놀이 체험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전통문화를 배우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34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한 전통문화교육을 내년에 더 확대하고 특히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세종 지역 아파트 청약 공급 시 지역 우선 비율을 70%까지 높여 전국에서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외구 투기 세력에 의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현재 50%씩 배정한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 주택 청약 비율을 지역 우선 70%, 수도권 20%, 기타 지역 10%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기타 지역 당첨자들의 거주 요건 강화를 위해 8년 전매 제한과 4년 실거주 의무 조건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4년 전매 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평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는 병사 전용 휴대전화 요금이 일반 요금제보다 더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L통신사의 경우 5기가 기준 현역병 요금제가 15,000원으로 일반인 요금제 45,000원보다 10,000원 더 비싸고 다른 두 곳은 현역병 요금제 혜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원은 국방부가 병사 전용 통신 요금제를 도입할 때 통신사와 직접 협약을 하지 않는 무신경으로 현역 병사들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전시와 자치구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내년 생활임금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460원으로 결정해 올해보다 2.53% 인상했고 정부 고시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2%가 많습니다. 내년 1월부터 대전시와 공사, 공단, 출자기관,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 1,588명에 적용되며 대전 중구도 1,240원, 동구는 1,110원으로 각각 60원과 830원이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평균 211에서 214만 원 선으로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도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재판에 증인이 12명이나 신청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가 산업부 국장급 A씨 등 3명의 3차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들은 증인으로 산업부 공무원과 감사원 직원 등 12명을 요청했습니다. 증인 신청 명단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과 원자력 산업회의 관계자 등도 포함됐으며 검찰과 변호인은 삭제된 자료 530건의 성격과 파일 삭제 경위 등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통해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강화된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부여군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충남도 기준인 일반 3단계로 하향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한 달여 동안 적용된 강화된 3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 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지만 오늘부터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여군은 최근 하루 평균 3, 4명으로 코로나 진정세가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성인 실종 신고 건수가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신고 건수보다 1.7배 많고 미발견 건수가 11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실종 성인 가출 신고 접수는 32만 2,800여 건, 미발견 건수는 373건이 발생했는데 같은 기간 실종 아동 접수는 18만 5,800여 건, 미발견 건수는 284건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성인 실종자에 대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